학점은행제 편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요, 이해합니다. 당장 수강해야 하는 교과목부터 시작해 자격증은 어떤 걸 취득해야 할지, 어떤 플랜으로 학점을 전부 이수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죠? 학점은행제 편입 1타 컨설턴트가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과 시작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전부를 담아왔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신다면 황금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학준모TV 전문가 민준홍입니다. 편입은 기존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교 3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편입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키워드가 바로 학점은행제 편입일 겁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학점은행제 편입 성공 사례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을 건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단기간에 온라인으로 지원 조건을 갖출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인영어 성적이라든지 편입고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리고 생각하는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성적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일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자주 받는 질문. 학점은행제가 정말 좋은 성적 받기 쉽나요? 정규 대학교에서 4점대 평점을 만드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4점대 평점을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정규 대학교나 학점은행제는 상대평가 방식의 성적 산출 방법인 건 동일한데 왜 학점은행제가 높은 GPA를 받기 수월한 걸까요? 사실 대학교와 비교해봤을 때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생분들의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습자들의 연령대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성적을 잘 받아야 하는 편입준비생들의 비중보다 단순 이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학습자들의 비중이 훨씬 많다는 건데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습자분들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목표의식이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GPA 비중이 높은 학교로 원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분들이라면 어찌 보면 학점은행제 편입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실제로 제가 관리했던 기존 학생분들의 성적인데요. 위 학생들은 수강하는 교과목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득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 수료를 목적으로 가볍게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과 저와 같은 편입 전문 담당자와 과정을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은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해서 편입을 준비하시려는 거지 제도에 대해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도 활용에 있어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하여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진행하시는 게 제도 활용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대학 졸업 학력이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 세탁을 희망하신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로만 들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되는 건지 의심이 되고 신뢰가 안 될 텐데요. 모든 주장에는 논리가 뒷받침돼야겠죠? 학준모TV 성적 세탁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 자주 받는 질문, 바로 학점은행제 행정 절차입니다. 성적 세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앞서 행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고 나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세 가지 행정 절차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그리고 학위 신청입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은행제 행정기관에 나 이제 학점은행제 시작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학위 과정과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할 것인지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학습자 등록은 수업 듣기 전에 하셔도 되고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학위를 신청하기 전 분기 신청 기간에는 반드시 하셔야 학위 발급에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학점 인정 신청은 교과목 이수, 자격증, 독학사 시험, 전적대 등 이수했던 학점을 등록하는 절차이고 학위 취득 조건을 갖춰졌을 때 학위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가 바로 학위 신청입니다.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분기당 1회씩 연 4회 신청 일정이 있는데요. 1월,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하고 학위 신청은 1월과 7월에만 가능합니다. 학준모TV 학점은행제 행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성적 세탁을 희망하는 편입준비생의 경우 학습자 등록 절차 시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등록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고졸자 신분으로 새롭게 학위를 취득하면 이전에 취득한 학위에 대한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새롭게 취득한 학위의 GPA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수강 신청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행정 절차를 하는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한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학점은행제 제도의 입학처와 같은 개념이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원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교육부에 정식으로 평가 인정받은 정식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교육원 중에 대체 어느 곳에서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전문학습 담당자에게 무료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받을 수 있고 학습 과정 간 성적 관리, 편입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교육원에서 수강하고 진행하는 것이 편입에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입 준비에 있어 유리한 전공은 경영 전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많은 경영 전공 교과목 중 성적 관리가 용이한 교과목이 있고 아닌 교과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은 학생분들이 알기 분명 어려울 거예요. 학생에게 가장 효율적인 편입 준비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조정하고 상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는 학점은행제의 제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여 교과목의 정원,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편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추가 학점 이수와 편입 준비를 병행하여 수월하게 높은 GPA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컨설팅까지 해주는 편입 전문가와 동행한다면 편입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학점은행제 편입 담당자로서 근무하며 자주 들었던 질문들 토대로 준비에 앞서 반드시 알고 시작하셔야 될 것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교육법을 100% 이해하고 시작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방대한 인터넷 정보들로 완벽한 이해를 돕긴 제한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땐 전문 컨설턴트와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대학 편입 또는 입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나 우측 상단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준모TV 편입 전문가 민준홍이었습니다.